이번 시간에는 그 유명한 조삼모사 등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신명을 노고롭게 하야 위일 하나로 사모되 그 본래 하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러 조삼이라 한다. 알고 보면 억지로 정신을 써서 이것을 하나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본래 이것은 피와 시와 비, 흙과 벽은 본래 같은 것이다. 본래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불로 두 개로 분별 의식을 내서 이걸 억지로 합하려고 하니 정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본래 이 하나야. 그래서 그 신명을 노고롭게 해서 사람들은 억지로 그걸 하나로 삼으려 하지만 사실은 그럴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은 본래 그 하나이다 말이야. 그 하나임을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임을 알지 못해. 그래, 그러한 그 어리석은 사람, 미혹한 중생들을 일러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조삼모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일러 조삼이라 한다. 이제 예를 들어 원숭이는 조삼모사와 모사조삼 이것도 7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게 다 어쨌든 따지고 보면 다 7개야. 그런데 조삼모사 할 때는 원숭이는 화를 내고 조삼모삼 할 때는 또 원숭이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보면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본래 하나야. 그런데 중생들은 어떻게 이 두 개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죠? 본래는 하나였는데. 그래서 원숭이,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을 말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자, 원숭이는 조삼모사와 그 조사모삼이 본래 하나임을 알지 못한다. 자,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조삼모사라고 하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사자성어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여기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해봅니다. 자, 하이 조삼고 무엇을 일러 조삼이라 하는고. 자, 여기 조삼이라 했으니까 조삼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일러 조삼이라 하는고. 저공이 이 도토리 서자입니다. 부서 도토리를 주면서 가로되.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는 원숭이 저자죠. 원숭이를 사육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저공이라고 불러요. 자, 저공이 자기가 취미로 사육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애완개를 유기견도 기르고 막 하죠. 자, 이제 그런 거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원숭이를 이제 그 기르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도토리를 주면서, 준다는 뜻이죠. 잘 보면 주면서 가로되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라고 한대. 즉 여태까지는 경제가 집안 사정이 넉넉해서 뭐 도토리 아침 4개 저녁 3개 이런 거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마음껏 그냥 뭐 10개도 주고 100개도 주고 풍족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집에 이제 좀 뭔가 경제적으로 좀 날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하루에 원숭이에게 줄 수 있는 도토리 양은 7개로 밖에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원숭이들을 불러놓고 공포를 한다 이거죠. 자, 이제부터는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모두 다 노하여 발짝발짝 뛰면서 뭐 난리를 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마음껏 받아 먹다가 아침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주느냐 그랬겠죠. 그래서 발짝발짝 뛰고 막 분노를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다이빙을 하고 막 그랬다 이거지. 그래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그러한절. 야,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라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모두 다 기뻐하였다. 자, 그럼 따지고 보면은 아침에 3개나 저녁에 4개나 이게 다 7개죠. 이럴 때는 막 화를 냈다. 그러면
또 이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것도 역시 7개였다. 그런데 이건 좋아, 찬성을 했다 이 말이죠. 도대체 똑같이 7개인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이냐. 일단 이제 그 저공은 앞에서 나온 달인,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미 완전한 인식을,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여기 조삼모사나 조사모삼이나 같다는 걸, 즉 서로 다른 양변이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지금 재물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물론의 주제는 전체 다 양변이, 서로 대립해 있는 양변이 같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같다. 이 저공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도인이고, 이 저공이 도인이고 지극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양변이 하나임을 이미 알아 깨달은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하죠. 이 방편이 자유자재한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원숭이한테 이 7곡밖에 못 주게 됐다 이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하나라는 알아. 그러면서 이제 그 방편을 쓴 거죠. 야, 아침에 3개 준다. 많이 먹다가 아침에 3개 준다 하니까 화가 벌컥 나겠죠. 그러면 야, 아침에 4개 줄게 하니까 우선에 4개가 더 많잖아요. 3개보다. 그러니까 3개 준다고 할 때 분노를 살짝 이렇게 했다가 우선에 급한 거, 우선에 단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개 준다고 할 때 화를 내는 걸 보고, 야, 그러면 아침에 4개 줄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여기는 또 3개밖에 안 주고, 아침에 3개 주면 저녁에 4개 줄 것인데, 결론은 똑같지만, 이 원숭이의 이 감정을, 어리석은 사람이 내는 이 감정을 잘 활용을 한 것이죠. 이 저공이. 그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7개만 죽어도 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명분, 즉 원숭이를 키운다는 그런 명분. 그러면 실제로 이제 7개만 주면 된다는 그 실리, 이것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서 저공은 그런 명시를 미휴라, 손상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명시를 다 챙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겼을 때 희노로, 즉 원숭이들의 그 기뻐하고 썩내는 그러한 감정들을 이용하였으니, 그것을 잘 활용을 하였으니,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절대적 실을 인함이라. 바로 절대적 인식을 함을 인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저공은 절대적 인식, 즉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나온 공부한 걸로 말하면 명의 인식을 하는 거죠. 명의 인식을 하는 거고, 또 도추의 인식을 하는 것이고, 또 우저영의 인식을 하는 거라.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서 절대적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물을 서로 다른 것을 비교, 평가, 시비 나누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거라. 하나로 보는 이 안목은 다른 걸로 어떻게 하나로 봅니까? 이게 도저히, 야, 그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래. 저도 초보졌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비유, 내가 앞으로 계속 비유를 수시로 할 거예요. 자, 내 의식이 낮을 때는, 자, 여기 산이 있다 합시다. 이래 산이 있고, 이런 식의 산이 있다. 그러면 내 의식이 낮을 때는, 이 산과 같을 때는 어떡합니까? 여기는 분명히 여기서 보면 요거는 가장 낮고, 이건 가장 높고, 이건 중간 높고, 이 높낮이가 구분이 있죠? 그런데 내 의식이 이 평면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올라가 버려서, 그래서 아래로 보면 어떡합니까? 이건 하나의 그 산일 뿐이지 무엇이 높고 낮고 구분이 없죠. 위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인식 수준이 상승을 하면 서로 다른 것이 평등해 보이는 지경이 온다 이게야. 우리도 사람들도 가만히 봐봐요. 이웃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엄청 따지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따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겸손하고 그냥 여여한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부드러움이 있고 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높고 나고 이거 별로 안 따져요. 그래 그게 그거지 되게 그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잘 보세요. 죽기 살기로 높고 낮고 너 나 이 아기 나찰같이 따지는 그런 인간 족속들도 있어. 반면에 그게 느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느슨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전생에 엄청 많은 수행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인간 세계 소속이 아니고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니꺼 나꺼 따지고 시비 높고 낮고 이거 따지는 사람은 뭡니까? 이건 저 땅의 밑에 세계, 땅바닥의 밑에 세계에서 온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말해서. 뭐 돈이 많고 직장이 좋고 벼슬이 높다고 해서 훌륭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속 마음은 이 자체가 벼슬을 높고 나고 이걸 떠나서 벼슬이 높은 사람도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벼슬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장, 이 사회적 신분의 기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의식이 높고 낮고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엄청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피곤해. 이렇게 악착같이 높고 나고 크고 작고 따지고 또 니꺼 내꺼 구분하고 너를 갈라서 투쟁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한 50%가 이렇지. 50%도 되지.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죠. 뭐 70%도 되지. 그 이런 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은 몇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있어 있기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기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 왜? 자기 걸 못 챙기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인생이 태어날 때 자기 분복이 있어. 악착같이 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멍청한 듯 해도 그렇다고 밑바닥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맹신보감에 나오잖아요. 칠원고하도, 가호구라, 김없고 어리석고, 이러한 사람도 집이 큰 부자일 수도 있다. 지혜 총명도, 공자같이, 지혜하고 총명한 사람도 각수비이나 도리어 가난함을 받고, 멍청하다고 못 사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아니다 이거요. 사실은 그런데 매달려 살 필요가 없지. 그냥 분복대로 그냥 거의 가. 의식의 수준은 또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건 달라. 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전체적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지식을 엮는, 자꾸 지식하고 분수가 쪼개고 뭐 그렇게 논문 쓰고 책 쓰고 뭐 그렇게 하잖아 공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거는 진짜 공부는 아니라고. 공부하기 하나의 예비 단계는 된다고 할지라도 진짜 공부는 뭡니까? 자기가 변화하는 거잖아. 자기가 의식이 레벨이 높아져야 돼. 그래서 극단적 그런 의식이 벗어나야 되고, C와 B도 너와 나도 이것이 멍멍해져야 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오락가락 또 보면 또 멍멍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 긴가 민가 속 없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뭐 구박도 주고 그랬죠. 그죠? 싱숭맹숭 오락가락 뭐 그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도가 높은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아보셔야 돼요. 사실은. 자, 시로. 그러니까 이 저공은 절대적 인식을 한다.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 인식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다. 이게 인식 수준이. 그죠? 그리고 이건 지혜롭다. 깨달았다. 밝음의 인식의 경지를 터득했다. 즉 이것은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인식의 최고 경지를 다른 말로 도라고도 합니다. 도를 여러 뜻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도 하면 인식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거, 그걸 최고의 극점의 그 경지, 그걸 도의 경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식이 극점에 간 거. 또 그게 도달한 사람을 도인 또는 지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성인은 이 저공 같은 사람, 이런 성인은 어떻게 하죠? 시비를 조화시킨다. 조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시비를 조화시켜서 휴효천균, 천균의 시기 하나네. 이 천균자가 뭡니까? 균자가 이게 고를균자거든요. 하늘도 절대적으로 고르다는 뜻이고 균도 절대적으로 고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추라고 하는 개념처럼 천균이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천균에 맡겨 C와 B를 막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고 C와 B를 화합을 시켜서 하나로 뭉쳐서 천균에, 즉 거울에 던져놔버려. 그 인간이 그것을 내 의식을 내서 옳다 그러다 결국 또 자기 입장에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교육받은 대로 또 판단할 거 아니에요. 또 내 뇌의 구조대로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 말해도 틀려요. 어떻게 말해도 다 틀려. 내가 죽기 살기로 답을 내지만. 그러니 성인은 어떻게?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시와 비를 화합시켜, 조화시켜, 하나로 뭉쳐서 휴, 천균에 휘게 한다. 이 말이 기가 찬 거예요. 휴. 이거 활동 따진다, 분별한다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거야. 천균에 시기한다. 천균에 내려놓는다. 내 의식을. 인간적 분별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 내 눈에는, 저놈이 옳고, 저놈이 틀렸고, 저놈이 예쁘고, 저놈이 덜 예쁘고, 다 보이는데, 그걸 왜 또, 그게 하나라고 말하는가? 도저히 이는 이해가 갈 길이 없어. 그러면 결국 내 의식을 높여지면, 의식이 높여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럼 그 결과가, 그럼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 중에서 악착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게 뭔지, 그게 그거지, 이렇게 분별의식이 훨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거 보면 알잖아요. 분별의식이, 현저히 줄어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천상에서 내려왔거나, 전생에 많이 닦았거나, 이제 이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럼 악착하지. 저렇게 따지고 분별하고, 투쟁적이고, 그 사람은 땅 밑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그거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해요. 제가 천상에서 온 사람, 땅에서 온 사람, 이날 저는 구분하지 않아요. 사람 보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볼 뿐이지. 아예 규정해서 그래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하면 이게 성인이 안 되잖아. 분별해서 보면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보는 거지 구분하고 분별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면 돼. 일단 비교에서 벗어나야 돼. 비교를 끊으면 그 자리가 부처 이 자리다. 자, 천균, 시계 하나니. 이를 일러 양행이라 한다. 단독행이 아니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피야, 시비, 이 모든 걸 동시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피야의 구분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양행이라. 하나만 독단으로 취사 선택해 가는 게 아니고, 이 극단을 하나로 묶어. 그러니까 피야가 하나고, 시비가 하나고, 고하가 하나다. 그러면 고다. 이것만 취해가거나, 시다. 여기저기 이것만 취해가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럼 구분이 없으니까, 시와 비, 피와 차, 이것이 다 동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양행이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취사 선택해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이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장 7절. 자, 옛사람은 그 알미 지극한 바가 있느니라. 자, 그 알미 오호지요. 어디까지 이르렀는고? 처음부터 물이 있지 않다고 여기는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이 있지 않을 미자잖아요. 않다고 여기는 자가 있으니. 이때 물은 뭐라? 대상이죠. 나와 상대에 있는 대상. 그러면 우리 남각자기가 제일 처음에 할 때 나는 짝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 뒤에는 나는 또 나를 잃어버렸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짝은 뭐냐? 대상이거든. 이 물이 바로 짝이고 대상인 거예요. 나와 상대해에 있는 사물의 객관의 이 세계, 그에 대해서 그러한 개념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이 있지 않다고 여기는 자가 있으니, 즉 대상이, 애당초에 대상이 있지 않다고 여겨. 그럼 이거는 뭡니까? 대상이 있지 않다고 여겼다. 즉 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동시적으로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즉 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물아 양망의 경지에, 이게 도의 경지다 말이에요. 자, 그러한 경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짝을 잃었다는 것은 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피와 양망이요. 그게 이제 바로 도의 경지라, 최고 인식의 그런 경지다 이 말이에요. 지이 지극하고 다하여서, 지이 진이는 지극하고 또 극진이 다했다 이 말이죠. 지극하고 극진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극하고 극진하여서
있어. 더 할 것이 없다.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최고다 이 말이죠. 최고의 경지다. 의식 경지다 이거죠. 자, 그 다음 경지는 뭐냐? 대상이 있다고는 여기나, 즉 대상을 세우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 봉은 이게 국경을 말하거든. 경계를 말해. 경계. 자, 처음부터 경계가 있지 않다고 여기는지라. 즉 나와 상대해 저 세상이 있지만 여기까지 이런 구분하는 그런 행위는 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피와 양망의 경지보다는 낫지만 또 그런대로 또 괜찮은 경지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이 경지고, 저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진여법계는, 진리의 세계는 무타무자라. 저도 없고 나도 없다. 무타무자라. 예. 무타무자의 경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서 대상이 있지 않다. 대상이 있다고 여기나 처음부터 분별을 두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은 분별은 두지만 이렇게 분별은 나누긴 하지만 처음부터 시비를 두지 않는지라. 그러니까 이 분별해놓고 어디까지는 좋고 어디까지는 나쁘고 이런 분별의식이 없는 거라. 이게 이제 그 다음 경지란 말이야. 자, 여기 됐죠. 처음부터 경계가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대상은 있지만 경계, 즉 구분은 있지 않다. 그 다음은 구분은 있으나 처음부터 시비를 두지 않는다. 그런 경지가 있다. 이제 제일 아래 단계는 뭡니까? 시비를 이제 나누는 것이죠. 자, 시비가 드러나는 것은 도가서 이지러지는 바이다. 즉 시비가 드러나면 도는 이지러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비 분별은 도가 휴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시비 분별 때문에 도가 깨져 도에서 벗어나게 됐죠. 시비 분별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시비 분간이 아니라 여기서 물의 경계를 나누고 또 더 나가서 물을 두는 거, 여기부터 이미 도에서 벗어났어요. 완전히 100% 이제 극단까지 벗어나는 것은 시비를 나누는 지경까지 가면 이게 이제 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가 이지러지는 바의 까닭이다 이 말이야. 그 시비가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도가 이지러지는 바의 까닭이다. 시비 분별이 생기면, 저 분별이 생겼으면 완전한 데서 깨졌잖아. 둘러 나눠져 버렸죠. 그럼 완전하면서 이탈됐잖아. 그런 거 도가 깨진 거지. 응? 완전한 인식에는 시와 비다, 너와 나다 이게 없단 말이요. 그냥 볼 뿐이요. 자, 사실 가만히 보면 수도자든 학문을 하는 자든 이게 공부 거꾸로 가면 이 사람들이 분별의식이 더 날카로워. 저거는 사도, 저건 정도, 저거는 논리가 맞고 저건 논리가 안 맞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게 목숨 걸어요. 침을 튀기면 그게 인생을 걸고 그렇게 또 원숭이 같이 뛰어댕겨 가련스럽게도.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게 정통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주류고. 우주한테 물어봐 그러는지. 자, 도지 소위 휴, 애지 소위 성이라. 이 부분에는 가운데 부분 말이죠. 여기 토가 어떤 데는 는 또는 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토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 임희일 그리고 그 박세당을 따라서 따이토, 그러니까 뭐뭐시 또는 뭐뭐가 하는 표시죠. 요게 따이토. 자, 따이토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이지러질 휴자죠. 도가 이지러지는 것이 애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약간의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직역해보면 도가 써 이지러지는 바, 즉 이지러지는 까닭이 애착이 써 이루어지는 바, 즉 애착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가 이지러지는 것이 곧 애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도가 깨지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면 도가 깨지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이 도와 애착은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도가 깨지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면 도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가 깨지는 것과 애착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고 같은 것이다, 이 뜻이죠. 자, 지극한 사람은 본래 애착이 없고 애착이 없는 사람은 또한 지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도가 깨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 바로 직전 구절 여기 있죠. 시비 분별, 시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도가 이지러지는 바의 그 까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비 분별이 바로 도를 깨지게 한다, 이지러지게 한다, 이 뜻이 되겠죠. 이 시비 분별을 하면 마치 무변 광대한 것이 끝없이 텅 비고 넓은 이게 허공의 본 모습인데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이게 허공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얘기죠. 그렇게 해버리면 허공의 본 모습을 잃고 그 사람이 단정해 놓은 그 한 부분 공간, 그걸 허공이라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규정한 시비분별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찌 허공이겠습니까? 허공은 시비분별 이런 것을 용서하지 않죠. 그냥 통 그대로 이게 허공의 본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시비분별해서 이제 판단을 하면 그것은 뭐냐? 그 존재의 본 모습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시비분별은 말이죠, 반드시 자기 주장에 대한 그 애착을 부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시비에 의해서 도를 잃어버리는 그 과정, 즉 도가 깨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광대한 허공을 탁탁 잘라버리고 이게 허공이야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존재의 실체, 즉 도는 뭐다 규정을 하는 순간 탁탁 다 틀리게 된다. 즉 시비분별에 의해서 일어난 그 결론은 모두가 답이 아니다. 즉 도에서 이탈된 존재의 실체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뭡니까? 또 시비분별로 인해서 생기는 그 애착이 있죠. 그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비분별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자기 어떤 그 고집, 애착, 이런 걸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를, 좀 전에 말했던 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니까 도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를 가진 사람은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도추의 인식, 제1의 인식, 그러니까 분별하여 나누는 그런 습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볼 뿐이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있는 대로 길다 짧다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각자 존재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이지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쪽을 더 좋아하거나 저쪽을 더 좋아하거나 그럴 게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특별하게 애착을 일으킬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청이 좋다, 나는 황이 좋다, 이런 게 없죠. 왜? 다 평등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주장을 내려서
그것을 고수해서 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나의 답을 고집해 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애착도 그 원인은 보면 시비분별에 있는 것이죠. 도가 이지러짐과 애착이 이루어지면 그 본질이 같죠. 그 본질이 모두 시비분별을 기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잃는 것이 곧바로 애착을 이룬 것이 되고, 애착을 이룬 것이 곧바로 도를 잃은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거다.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이 도가 이지러지는 이 현상과 애착이 이루어지는 이 현상은 사실은 똑같은 것이다. 다음 과차유 성여 휴효제야. 과차 성여 휴효제와 무슨 뜻이냐? 과연 또 이루어짐과 이지러짐이 있는 것인가? 과연 또 이루어짐과 이지러짐이 없는 것인가? 자, 이것은 완전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보죠. 과연 또 그 애착이 이루어짐과 도가 이지러짐이 있는 것이겠는가? 완전한 세계에는 말이죠. 과연 또 애착이 이루어짐과 도가 이지러짐이 없는 것이겠는가?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당연히 완전한 세계에는 그 애착이 이루어짐 당연히 없죠. 도가 이지러짐, 깨어짐 당연히 이게 없죠. 애착도 없고 도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세계인 것이다 이야기죠. 이 글자 명자는 주자의 글씨예요. 전국 각 향교의 명륜당이라고 하는데 가면은 명륜당이란 현판을 대자로 큰 글씨로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 가지고 이게 붙여봤어요. 자, 우리 이명 배웠죠? 명으로서 한다. 여러 번 배웠죠? 이거 또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럼 이 글씨를 보고 머리도 식히고, 이제 머리에 또 각인도 하고, 그러라고. 자,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유성여휴는 고소시지 고금야오. 무성여휴는 고소시지 불고금야라. 그래, 해석하기 전에 지금 이번 이 강의는 동영상의 이제 화질과 소리가 별로 좋지 않죠. 제가 좋은 장비가 없어서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급히 하다가 보니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너그러이 해랑하시고 소리도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순수하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서 공부는 참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그렇죠. 말로 재미로 술술 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안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얼렁뚱땅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러나 공부는 모든 공부는 유교든 불교든 도가든 이 기본 원서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야만이 그 다음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기초이면서
또 이 기초 공부 속에 도통도 가능합니다. 촉 깨달아 버릴 수도 있어요. 이만큼 이거는 본질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루어짐, 애착이 이루어짐, 이지러짐, 도가 이지러짐. 자, 이것이 있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불완전한 거는 뭡니까? 애착이 이루어짐과 도가 이지러짐. 이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자, 그 불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소시지 고금야. 이것은 뭡니까? 그 불완전한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시는 옛날에 금운고의 명인으로 이제 이름이 난 인물이에요. 이 말은 즉 성과 이 휴 이것은 왜 초래가 되느냐,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인위적 시비 분별 거기서부터 온 것이죠. 결국은 인위적인 행위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있으면 도리어 불완전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루어짐과 이지러짐이 있는 것, 즉 이러한 불완전한 현상은 비유하자면 옛날 소시가 금운고를 두드림이요. 즉 소시가 옛날 금운고의 명인인 소시가 금운고를 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금운고를 타지 않는 것 속에 모든 곡조를, 완전한 곡조를 안고 있는 것인데 금운고를 탐으로 해서 하나의 곡조에 걸려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 되죠. 마치 아까 흑공은 가르칠 수 없어. 전체가 흑공이니까. 그런데 어느 한 부분 탁 가르쳐 버리면 이거 흑공이라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께서는 선과 기감에서 동념적 괴라, 한 생각 움직이면 곧 뭡니까? 어긋나게 된다. 틀린다 이 말이죠. 틀려져 버리게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이루어짐과 이지러짐이 없는 것, 이것은 뭐냐? 완전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완전함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옛날 소시가 금운고를 타지 않는 것이로다. 옳거니 바로 이거죠. 금운고를 타지 않는 속에 온갖 곡조를 다, 완전한 곡조를 다 안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금운고를 타지 않는다. 타버리면 이미 말하자면 하나의 틀에 걸린 것인데, 타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대로 완전함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름과 이지러짐이 없는 것, 이게 완전함 아닙니까? 이 완전함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 옛날 소시가 금운고를 타지 않음이로다. 금운고를 타지 않음으로써 금운고 그 곡조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 거기서 곡조를 튀겨서 띵띵띵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그것은 한 조각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이야기죠. 일념역은 장졸이라고 하는 사람, 장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지은 오도송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념불생 전체 현이라. 한 생각 일으키지 아니할 때 전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때 완전한 모습 전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완전함을 드러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 움직여버리면 꽝이다. 서산대사가 앞에 말했죠. 동념적괴라. 그러니까 한 생각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함을 다 머금고 있는 것이 되죠. 사람들은 밖으로 뭔가 드러내고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실제의 모습에는 이탈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자,
소문지. 자, 소문이, 자, 금은고를 타는 곳과, 사광이, 지자는 설립자로 해석합니다. 책은 뭡니까? 금은고 기둥이 있죠. 그리고 이 조율하는 거지. 금은고 기둥을 요리조리 옮기면서 세우는 거. 금은고 기둥을 세우는 것과,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이제 요 금은고 타는 주체를 말하고, 그 사람을 말하고, 사광은, 이것은 음을 조율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해자는 누구냐면, 장자의 친구로, 그 명가의 개변론자죠. 그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그런 것을 하면서 일생을 늙어서, 그러다가 생을 마쳤죠. 그 해자가, 오동나무에, 이게 걸터 앉음에, 여기 오동나무에 걸터 앉아가 계속 이렇게, 분별을 따지고 이런 거 하거든요. 논리를 세우고, 그렇게 분석 작업을 하는, 쪼개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서 이 해자가 누구냐? 해시잖아, 해시요. 자, 오동나무에 걸터 앉음에, 자, 삼자의 알문. 삼자는 여기 소문, 사광, 해자죠. 기호, 거의 다 그 성대한 자라. 기호는 거의 다 그 성대한 자라. 자, 거의 모두 다 그 성대한 자라. 즉, 자기 전공에서 성대한 경지에 간 사람들이다. 고로 제지 말년이라. 말년은 후세예요. 후세의 역사에 실려 있게 되는 것이다. 말년은 후세를 말해요. 이 사람은 후세에도 이름이 있다, 이거. 지금도 여기 말했잖아. 소문, 사강, 장자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때 그들은 정말 어려워요. 잘 읽어야 돼요. 이때 그들은 사광과 소문을 말해요. 자, 하나의 일종의 기해자죠. 이 사람들은 즉 해자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분석하는 사람. 과는 다르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밝히고자 함이라. 즉 기술을 규명하고자 함이라. 사강은 조율 기술, 소문은 뭡니까? 금은고 타는 기술.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는지라. 그런데 피는 누굽니까? 피는 해자지. 따지기만 좋아하는 사람. 밝힐 바가 아닌 것을 밝히는지라. 누가? 해자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은 그 기술을 규명하려고 했는데, 이 논리학을 하는 이 해자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라. 분석될 수 없는 걸 분석하려고 하고. 도의 세계는 분석으로 도달할 수 없는데 자꾸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소명, 밝힐 바가 아닌 것을 자꾸 밝히는지라. 그래서 이 견백론이라고 하는 견백론, 그것을 가지고서 논리를 펴는 또 그런 궤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백론으로서 매종이라. 어리석을 맺자요. 어리석게 일생을 마쳐서나. 해시가 그래 했단 말이에요. 자, 해시가 견백론으로 일생을 마쳤어요. 자, 그래서나 이때 그 자식은 또 그 기자예요. 요거 그 기자. 그들 누구? 사강과 소문. 그들의 자식도 또 문지 소문입니다. 이제 그들 중에 특히 요거는 소문이에요. 요 소문. 소문의 륜이 기술입니다. 기술을 익히다가 일생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 기자는, 원래 그 기자는 두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소문이 나왔으니까 소문만 일단 지칭하는 거예요. 소문의 그 아들도 또 소문의 륜은 기술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기술로서 그걸 익히다가, 그걸 전수받고 익히려 하다가 일생을 마치나 종신토록 이룰 수가 없어. 그럼 소문의 금은고 솜씨를 아무리 따라 한들
그거 어느 정도 밖으로 소리 나는 거는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미묘한 그 기술들은 그것은 뭐 이신전심 스스로 깨닫지 않고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 뒤에 윤편 나오죠. 윤편. 장자 뒤편에 보면 윤편이라고 하는 목수가 있는데, 그죠? 그 제환공이 그 마루에 책을 읽는데 윤편이 지나가면서 뭐 하십니까 임금님? 그러니까 나는 성인들의 책을 읽래. 그러니까 그건 성인들의 말 찌꺼기죠. 뭐 거기에 성인이 도가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 봐라. 어디 감히 무리하게 임금이 공부를 하는데 와서 그런 망발을 하고 있어 이거? 너가 그러면 그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너는 죽으리라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럼 이제 윤편이 이야기하죠. 이제 그 사람 수레바퀴를 짜는 기술자요. 목수인데 그걸 하는 말에 신이 제가 평생 동안 수레바퀴를 짰는데 이런 구멍이 조금만 헐렁하면 바퀴가 지금 이게 나무 박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놀게 되고 구멍이 조금만 쪼이게 되면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한다 이거. 이러한 기술들을 내 자식에게 내가 늙도록 가르치지만 끝내 그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더라 이게야. 그건 뭐냐? 이게 드러나는 기술은 전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미묘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럴싸하거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뜻을 담았지만 뜻이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껍데기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빈정거렸죠. 그렇지만 윤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논리가 맞거든. 그래서 아이고 안 죽었지, 이제 살았지. 그런데 윤편이 한 말은 망고의 진리죠. 공부병에 걸린 사람들, 문자 공부병에 걸린 사람들, 문자로 공부하는 게 공부라고 하잖아요. 일찍이 노자가 학문을 하는 데는 이 문장 지식을 더하고 도를 하는 데는 이 문자 공부 이걸 드러내서 머릿속에 모든 생각 다 드러내라 그랬거든. 그 말에 비추어 보면 세상 공부하는 사람은 그건 공부가 아니요. 그럼 이거 하지 말까? 해! 하지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걸리지 마라. 그러고 진정한 수행을 해. 그러면 수행도 알차지고 또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면 또 남한테 전해줄 때도 방편도 자유자재해지고 좋은 거지. 나쁜 건 절대 아니야. 여기 걸려버리면 끝장나는 게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내가 많이 봤어요. 자, 종신무성. 그러니까 이 소문의 아들이 검은고를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종신토록 이름이 성취가 안 됐어. 자, 이와 같은데도 가히 성취했다고 이럴진된 수아, 비록 내가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더라도 나 같은 사람도 또한 가히 성취했다고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식으로는 진정한 성취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으되 불가히 성취하다고 하지 이러지 가히 성취했다고 이러지 못할진된. 자, 이와 같이 해서는 결국 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물려아는, 즉 저들과 나는, 이때 저들은 누굽니까? 이제 몽땅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 누구지? 이 세 사람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 세 사람과 나는 지나 내나 이름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게요.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고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순간에 완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요. 당연히 하나 낱낱이 기술, 낱낱이 기능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당연히 돈을 잃어버리죠. 그 하나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오해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현실적 이 기능, 지식 이 자체를 내가 완전히 처음에는 완전 부정해야 돼.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걸 들었다고 내가 자유자재로 쓰지만 이게 다인 것처럼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여기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럼 내가 머리에 지식을 꽉꽉 집어였다. 그게 집착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거에 의해서 살지 말아야 해요. 이거는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배, 뗏목에만 뗏목에 비유한다 그랬죠. 건강얘기도 뗏목처럼 그렇게 여기면 되지. 그게 걸리지만 말아라 이게요. 그건
아주 나의 그 복스러운 그 재산이 되는 거지요. 그 지식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걸리지 말고 그게 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건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이잖아. 그치? 그럼 그래서 경에서 이론에서 가르치는 대로 한 살아봐. 안 살아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평생 누구는 저랬네 누구는 저랬네 하다가 일생 다 끝내버려. 누구처럼 해자처럼 그렇게 끝내본다 이 말이요. 야, 뭐 지 인생 지가 사니까 뭐라 할 건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진짜 공부라고 그러지 말하지 마소. 자, 이런 거로 활의지요. 활의지요. 이건 활이 흐릿한, 활의는 흐릿하다 이게. 흐릿한 광채.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이게 선명성이 있죠. 선명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분별의 극단에 서 있다는 거야. 의식의 레벨은 좌우 짐승의 수준에 내려가 있는 거요. 자, 노자에 보면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속이는 소소 밝고 밝거든 나만 홀로 어둑어둑하다. 이 노장에서는 밝고 찰찰하게 밝고 세밀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그건 소인들이나 하는 게다. 여 지금 해자처럼 이런 사람 그 일생도록 해다. 해봐야 자기 이론 견병론에 해서 그거에 빠져서 일생을 허송하고 마치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대도는 구경도 못하고. 대현약우라. 큰 현자는 같을 약 어리석을 우. 어리석은 듯하다. 진짜 그래. 공부 많이 그런 어른들 선생님들 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그냥 그 도가 높아져서 그래요. 뭐 하나 누가 뭐라고 했더라 뭐라 이거는 아직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닦아서 이성에 온 사람들은 일단 좀 분별의식이 없고 어찌 보면 약간 멍청한 것 같고 그래. 그 멍멍한 사람들은 정작 고하를 나누지 않아. 너 잘났네 내 못났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리 뻥뻥하게 그렇지 뭐. 긴가민가 칭숭맹숭 오락가락 그래 되지. 또 말하자면 그런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경야의 내재 기준이요. 박가는 가운데 굶주림이 그 속에 있고 학야의 녹지의 기준이라. 학문을 하며 배움을 하며 뭡니까? 묵을 녹이 그 가운데 있다고 공자도 말했잖아. 공자는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도를 한 사람이에요. 공자는 학을 말미암아 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도를 말미암아 다시 학으로 내려온 사람이고. 어쨌든 공자는 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논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고로 흐릿한 광채는 뭐죠? 성인이 도모하는 바다, 추구하는 바다. 흐릿한 빛, 똑똑한 빛 말고 미시로. 이 때문에 훌륭 쓰지 않고, 즉 분별의식을 쓰지 않고 우저용, 용에 맡긴 하니. 용에 맡긴다고 하는 게 앞에 휴효천균, 조지어천, 도추, 이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투만 글자만 지금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니 이를 일러 명으로서 한다 하면이라. 이 명이 한 가지죠. 명으로서 인식한다. 밝음으로써 마치 거울 같은 그 광채로 비추어 볼 뿐이지. 거울이 마물을 비추고서 너는 옳다 그러다 이런 말 합니까? 그냥 비추어 줄 뿐이야. 그렇다고 모르는 건 아니지. 있는 대로 인식하는데 전체를 동시에 완전한 모습을 인식해. 완전한 모습.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울의 인식. 우리 정신이 거울 같은 경지에 가면 이미 그거는 이제 장자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극한 사람의 마음을 쓰는 거는 뭐와 같다고? 거울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울에 비유하면 참 적절합니다. 문제 없는 거울. 자, 이게 설명을 많이 해서 두 카터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워낙 어려워. 그래서 설명이 많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응? 저도 처음에는 이거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래 이제 산전수전 겪고 이 공부 저 공부 해보고 또 이래 닦아보고 저래 닦아보고 하니까 그건 조금 이해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는 게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이해한 대로만 말하는 거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또 완전한 깨침에 가도록 권합니다.